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문화의 뉴스 핵심 관계자 오늘도 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다룰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사과 갈등설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총장님은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방침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네,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출근길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석에 따라서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그런 감정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자신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공과의 선물 의혹 수사 전담팀 꾸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가 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고가의 선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정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일단은 내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낙점이 됐습니다. 16일자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창수 신임지검장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총장의 2배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아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재직할 당시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이 지휘 라인의 물갈이인데요. 실제 중앙지검장 산하 김건희 여사의 가방수수 의혹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지휘를 하는 고형곤 4차장도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은 당초 7일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번 인사가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과거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어진 전격 인사.
이종호 실장님. 일단 네네. 뭐 대검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가 좀 뭐랄까요? 당혹스럽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2월 달에 인사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미뤄졌어요. 총선 그리고 이후로요? 그렇죠.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또 지금 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는 게 또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검찰 내부에서나 혹은 법조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인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지 않았느냐. 뭐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이 개입은 할 수 없어도 인사로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법조계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금 이원석 총장은 말을 했다기보다는 말을 안 함으로써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아까 사전 조율 문제 두 가지, 그러니까 사전 조율 문제와 그다음에 사퇴 여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질문이었는데 네. 첫 번째 사전 조율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답을 7초 동안은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세웠군요. 7초를 그렇죠. 세웠어요. 예. 언론에서도 다 지금 7초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 7초의 침묵이 사실은 뭐 700 단어의 문장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퇴 여부와 관련된 어떤 질문은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럼 메시지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 실장께서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였고 조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을 지금 인사를 한 것은 바로 11일 전에 이원석 총장이 언급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 수사팀이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지검장과 1차장부터 4차장까지 특히 1차장,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파우치백 사건을 지휘하는 일선 현장 수사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물갈이를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검 참모들을 지금 이 물갈이를 했습니다. 이건 대검 참모야말로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조율에 대해서 7초간의 침묵이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메시지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침묵으로 답변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화가 그런 대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서로 불편한 메시지를 냈다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서로 불편하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허. 사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당혹스럽다는 기류가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인사였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 11일 전쯤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지시를 가지고도 여의도 정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뭐 약속 대련이냐, 뭐 특검 방어용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나왔었는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한 지 10하루 만에 사실상 수사 지휘 라인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한 겁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가 됐고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1차장 그리고 4차장이 교체가 됐는데 1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고가의 선물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었고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한 열흘 전쯤에 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갑자기 실무의 어떤 일선 지휘 라인이 교체됐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 국민들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시기적인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얼마 전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6일 정도 전에 민정수석에도 또 김주현 민정수석이 신임 수석으로 임명이 됐고요. 민정수석실이 부활될 때 그때도 야권에서 많은 우려했었습니다.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 높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사정기능 장악 부분을 빼겠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한 5, 6일 만에 이런 검사장 어떤 고위급 간부 인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앞서서 나왔던 그 1차장 중앙지검의 1차장이나 4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일단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일선에서 본다면 수사는 지금 안 하는 검사가 된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좌천성 승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좌천성 나오고 승진. 있습니다. 네. 좌천과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방금 언급해 주셨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작년 재작년에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와서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얘기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서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혹시 한 번이나 소환해 보셨습니까? 그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떨 겁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진행할 겁니까? 동일한 잣대로 공정성 있게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성이 없이 처리되고 있느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그와 함께 수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길어지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일부 사건이 기소가 되고 나머지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수사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여전히 수사 중입니까?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과연 새로운 것인지 기존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분들 시세종 관여자 및 증권사 직원들 10여 명 이상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네, 지난 2회에 걸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려고 본격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담당 검찰 수뇌부가 교체가 된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자, 검찰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제 막 수사가 본격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교체가 된 상황 인사들이 네. 검찰들이요. 그러면 수사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나요, 어떤가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차장검사가 이제 그동안 이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해왔는데요. 보통 이제 개개의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지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크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사실 차장검사가 그 수사 실무를 지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도 교체가 됐지만 지금 이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던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지휘부가 이렇게 교체됐다라는 것은 실무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수사검사를 그대로 갈지 또 수사팀 내부에서 또 인사이동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절차상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또 일각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좀 제기되어 왔었고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교체가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함으로써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모든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을 때 이원석 총장이 이제 진두지휘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수뇌부가 변경됐다. 그런데 만약에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을 검찰에서 내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검찰 내 검사 후배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검찰은 조직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정치 세력의 외압을 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검찰 조직을 위한 길일지 그 부분이 저는 조심스럽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검사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님의 분석이셨고요. 자, 언급하셨다시피 윤석열 현 대통령도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박범계 의원님은 아까 말씀을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네, 과거에 저런 상황이 있었다. 또 현재도 경우에 따라서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 일단 이종우 실장님, 네. 어쨌든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새로 이제 낙점이 된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어떤 분류가 됩니다. 지난번 예전에 있던 행보들을 보면요. 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김 여사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좀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 관측,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역시 친윤으로 분류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또 이창수 지검장이 친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특수통에서 오래 뭐 근무를 하고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인연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친윤이다라고 한다면 뭐 특수통이 거의 다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김 여사 수사에서의 대통령실 입김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창수 지검장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당장 이 대통령실의 입김으로 지금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멍해처럼 짊어져야 될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전주지검장 시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 이 시위를 전주지검까지 내려가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성남FC 관련해서 상당히 수사를 진척시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수사지만 지금 이 보수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왜 제대로 수사를 빨리 못 끝내느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창수 지검장으로 하여금 그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검찰의 입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앞으로의 어떤 자세를 견지할지, 네. 어떤 또 발언을 좀 돌발 발언, 소신 발언, 어떤 게 나올지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표 당일에 지방 일정을 소화한 걸 두고서도 이제 뭐 불편한 마음을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어쨌든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갈등 관계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갈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특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고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소환 조사를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그걸 봐야 보이고요. 된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지금 열 하루 만에 이렇게 지휘 라인이 바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포한 것 아니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큰 주목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원석 총장이 추가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것이 이제 여의도 이제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미비하게 진행된다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 특검에 대해서 명분이 더 하나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향방에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 가방을 건넨 좀 어떻게 보면 문제의 발단이었죠. 최재형 목사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출석 장면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네, 출석하고 나서 귀가 낄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이 최 목사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또 가방 말고 김 여사에게 다른 선물도 건넸다. 뭐 이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300만 원짜리 가방 외에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그리고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최재형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명품백을 받은 날 다른 대기자들도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고 했죠. 또 어제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김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역 일체 그리고 원본 영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것을 빼고는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곤 변호사님, 일단은 이 최 목사가 1,000만 원짜리 소나무 분재도 뭐 선물로 건넸다고 하는데 네. 뭐 맞다면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허위라면 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허위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고발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분재까지 또 받았다라고 허위 내용을 고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정우 실장, 일단은 최 목사가 이 범행의 목적이 뭐 언더커버라고 하죠. 위장 잠입 취재 형식의 취재였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 기자 입장에서 보셨을 땐 이거는 위장 잠입 취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좋게 말씀하셔서 위장 잠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잠입이 아니라 아이의 뇌물을 공여했거든요. 공여자잖아요. 그럼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는 말씀은 뭐냐면 취재의 동기가 오르면 과정이 범법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지금 논리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수습기자 시절에 예전에 취재 관행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라든지 서랍 속에 있는 서류들을 갖고 와서 특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네. 옛날 시절이고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독수독과 이론처럼 그것들을 빼내오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또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 취재 자체가 사실은 지탄을 받고 취재 윤리, 그러니까 우리 윤리강령에도 분명히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상식에 납득할 수 있는 상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어떤 제재를 받거나 혹은 윤리의 어떤 어긋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이 그런 옴부스맨이라든지 이런 걸 두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어떤 범죄 행위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이고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거냐면 응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징하는 언론. 언론이 응징을 합니까? 아닙니다.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선과 악을 미리 구분해놓고 취재 행위 자체를 응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의 매체에서 지금 언더커버라는 어떤
포장된 어떤 이름으로 이 뇌물을 공여하는 그 자체를 마치 취재하는 영역으로 미화시킨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네. 취재 방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최 목사한테 이제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뭐 카톡 메시지 내역과 뭐 촬영 영상 원본 이런 걸 제출 요구했는데 일단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순수성 있을 수 있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마 이제 원본을 검찰에서는 당연히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뭐 그 자료를 일단 기자에게 다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 영상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시지의 원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일부에 대해서 20일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또 제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도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원본 제출을 요청을 했지만 또 그 부분을 또 확보하는 과정들은 또 수사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고가의 선물을 받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영상으로 많은 국민들께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들만 수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